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안 핵심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변화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주 내용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게 제3자 추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 뭐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네.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을 했고 만약에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재추천을 할 수 있는 다른 조항도 담고 예. 그 뭐 민주당 안에는 제3자 안이 좀 적절히 조화시켜 좀 만들어 준 거였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입지가 좀 공공한 것 같아요. 또 제3자 추천 특검을 우리가 받았더니만 또 말장난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박 특검법이라는 비판까지 하고 네. 이게 뭔 말인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약간 유기적으로 결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수박처럼 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인 것 같은데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었던 그 3자 특검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자체적으로는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맞아요. 당 대표가 주장한 안을 수용해서 발의했는데 곧장 거부를 해요. 네. 이거 뭐죠? 뭐야? 이건 바지 사장인가? 반바지 사장, 반바지. 그렇다면 본인들의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이제 차일피일 시간만 끌기만 하고 말장난을 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건가?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뭐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어요. 바뀐 게 없어? 뭐예요? 이게 뭔 말이야? 애초에 자기의 마음 바뀐 게 없다. 특검법을 애초에 추진할 마음이 없었던 건데 그냥 말만 그렇게 했다는 뜻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요청한 사실 조회 신청을 수용했고 그리고 한 대표가 진실 규명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구차하게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3자 특검법에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결국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없는데 말만 던진 것 같아요. 말만. 느낌이. 근데 딱 들어가서 자기가 말을 해놓고 최근 뒤에 나를 따르라 할 병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따라와. 혼자 서 있으니까 없네 이러고 다시 이제 말을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공공한 상황인 거예요. 곤란해 보여요 진짜로. 지금 상황이 곤란해 보인다. 뭐 어쩌라고 자기가 한 말은 지금 공당의 대표가 지금 그 태도가 할 태도입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한심해가지고 정말. 자, 근데 민주당과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다만 이제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이제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자, 문제는 그 또 거부권이 행사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목표가 있죠. 예.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예.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순직 해병이 지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지 벌써 1년 1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더뎌도 너무 더딘 프로세스 때문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실망하고 계실까. 그렇죠. 공수처가 마치 검찰처럼 대통령한테 무슨 오더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공수처가 수사를 아무리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국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겠죠. 맞아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무미 혐의 면접을 줬던 그 이창수 지검장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수사 외압 없음이 드러났다 라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터줬습니다. 이러니 뭐 기대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고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 길은 우리로서는 특검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좀 지키고자 한다면 본인이 말했던 본인이 입 밖으로 내뱉은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걸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아니 민주당이 다 받아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이거 해서 이거 하니까 또 어르고 달래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혹시나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통과시켜서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할 때 혹시나 친한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명 있잖아요. 이분들 또 안철수 의원도 뭐 찬성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포함해서 몇 분은 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전망을 하신다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역량이다. 얼마나 당 내에서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할 수 있느냐, 장악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합리적인 판단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좀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최근에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이제 친윤계로부터 거의 뭐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일하게 측은한 면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손을 내밀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이런 뭐 이재명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그럼요. 그 만나서도 뭐 그런 얘기 저 장면인데 만나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이재명 대표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저 정도 언론에 뭐 이렇게 중심을 잡고 뭐 대표로서 대우를 받고 이런 데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대우를 해줘. 여당 대표라고 대우도 해주고. 대표급으로 아주 네. 예. 근데 당내에서는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의 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예, 한 대표가 본인이 말한 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대표랑 1대1로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대화를 한동훈 대표랑 하고 있지 않고 원내대표님과만 하고 대화를 있죠.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도 원내대표한테 의견을 아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딴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둘이 맞습니다. 의견하고 법안 발의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웬 궤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집안 두 소리. 이게 뭐 그러니까요. 누구랑 대화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다스려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역량을 생각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본인이 장래 장악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는 네. 향후 이제 몇 개월 안에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입니다.